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신 신동욱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매주 2번씩의 변론 기일을 열고 있는데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청구한 구속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오늘 20일에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예. 구속이 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까지 뭐 쭉 과정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데 네. 이게 지금 뭐 구속 사유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구속 만료 기간이 뭐 25일이냐 26일이냐 그래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지금 불법 구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보석 신청을 하죠. 뭐 그렇죠. 그런데 다들 이제 보석을 예상했었는데 구속 취소 신청이라는 게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구속을 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을 시켰을 때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제 이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개의 경우가 무슨 구체적인 물증이 아니라 다른 그 관련인들과의 말맞추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 구속돼 계시고 예. 제가 봐도 지금 뭐 저희 의원님들이 면회도 가고 하시는데 대통령을 굳이 저렇게 구속시켜 놓을 이유가 있나? 또 공개적으로 지금 헌재에 나와서 다 변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네. 한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굳이 대통령을 구속해 놓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25일이냐 26일이냐 구속 기간 만료돼서 이제 그 구속시킨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논쟁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좀 다퉈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일에는 이제 형사재판 변론기일도 좀 시작이 되니까 그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인권위원회가 뭐 이제 대통령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네, 탄핵 하고, 심판에서 하고 해서 뭐 예. 물론 탄핵 심판의 문제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지금 좀 그 계엄이라는 이 사태 속에서 지나치게 예. 좀 제약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죠. 예. 안 그래도 인권위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이제 찬성 6표로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인데 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내비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전에 네. 보면 뭐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예전에 엿을 뭐 이렇게도 잘라주고 이렇게도 잘라주고 예. 하시는데 이거는 그 가장 상식적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변론 절차가 형사소송법의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한다는 거는 네. 현재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 또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그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나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를 헌재가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증거로 쓰겠다는 건데 물론 다 쓰지는 않겠죠. 그중에 예. 뭐 본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안 맞는다 이런 거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네. 왜냐하면 헌재가 내란죄를 뺀 부분도 내란죄를 넣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을 뛰어넘어서 검찰의 신문조서를 우리가 그냥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이거는 뭔가 헌재가 자꾸 공정성을 의심받는 절차들을 자꾸 쌓아가는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시기에는 저희가 그 국민들이 접하고 있는 게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공소장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고 또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 하는 증언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검찰 조서를 그대로 했을 때는 사실 그 말 그대로 믿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부 이제 증인들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어떤 했다는 공소장 내용과 실제 탄핵 심판정에서 했던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예. 검찰의 그 조서가 내가 진술한 것과 거의 다르다 이렇게 또 예, 그런 변론장에 얘기를 나와서 했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가져다가
물론 뭐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검찰이 쓴 거를 그 대통령 탄핵에 활용하겠다.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 예. 저게 만약에 저런 부분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렸을 때 헌법재판소가 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사법부를 믿어야 된다. 네. 헌재의 결정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헌재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저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예. 그 부분들의 증거 능력이 다 기각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네.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중에 형사재판을 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헌재가 인용한 것과 저쪽에서 기각시킨 것에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예.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못 하는 거니까. 단심제니까요. 헌재는. 단심제니까. 예. 그럼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때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네. 이런 것에 대한 헌재 아무런 입장 표현 없이 우리는 그냥 가져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국민들이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헌재가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 정도 사안이 되면 공보원이 나와서 얘기할 얘기 아닙니다. 이 정도면 권한대행이 직접 얘기를 하든지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든지 이게 예. 해야지 대통령 탄핵을 다루는 이런 중요한 데서 당사자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검찰의 신문 예. 조서를 가져다가 우리는 증거로 네. 채택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오늘 잡혀 있고 목요일까지만 일단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직 추가 일정은 안 잡혔는데 아마 추가 요구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당연히 요청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속도고 추가 기일이 만약에 잡혀봤자 몇 번 안 잡힌다면 2월 말 3월 초 정도에는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뭐 보통 이런 뭐 예상. 일주일 정도를 예. 맥시멈으로 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요. 이게 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정의는 거의 다 기각을 시켜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마 이런 걸로 보면 추가 변론기를 요청을 해도 네.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예. 또 하나의 문제가 이미 8번의 변론기일은 이미 시작할 때 결정을 했잖아요. 예. 이것도 형사소송법의 규칙을 보면 이렇게 기일을 미리 정할 때는 피고인이라든지 변호인이라든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헌재가 이거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헌재가 시간에 쫓길까? 이거는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4월 달에 다가오는 두 분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만료 시한 예. 또는 이재명 대표의 네. 항소심 재판 선고 일정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미 감옥에 구금이 돼 있는 상태로 있는데 네. 물론 빨리 대통령 탄핵 결정을 마무리해서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렇게까지 빨리 앞당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무슨 뭐 제2의 내란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란 중이다. 예. 제2의 내란이 있을 수 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도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민주당의 상투적인 레토릭입니다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 대통령을 빨리 파면시켜야 된다는 논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다 잘할 수 있는 국민들이에요. 예.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과보다는 네. 절차를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예. 후유증이 없을 수가 있다. 절차를 잘 지켜서 이 결과를 모두 대부분의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할 맞습니다. 것 예,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저희는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거는 재판관님들의 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뭐 예를 들면 증인 신문을 하는데 증인 한 명당 90분만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90분을 재기 위해서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초시계를 가져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일부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분만 더 달래도 충분히 했다 그러면서 그냥 끊어버리고 예. 하루에 3명, 4명 핵심 증인입니다. 네. 이게 그렇죠. 뭐 헌법재판소나 재판소에서 3명, 4명이나 10명도 신문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거는 뭐 대부분 크게 중요하지 않은 증인을 신문할 때 얘기고 예. 정말로 핵심 증인 한 명 가지고 하루 이틀을 해도 부족할 만한 증인을 3명, 4명씩 가지고 90분만 해라. 이 내란 사태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 엄중한 사태를 네. 어떻게 90분에 김용현 장관을 90분에 어떻게 신문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립니까? 90분
계속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쪽 편도 있고 저쪽 편도 그쵸. 있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저는 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서둘러서 하루에 3명, 4명씩 시간 정해놓고 또 처음부터 기일도 딱 8번 하겠다 정해놓고 아니 재판하다가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정인 부르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선거법 재판 1심만 2년 2개월을 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네요. 헌법재판소가 예. 8번 변론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결론을 내겠다? 저는 절대로 국민들이 이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많이 지적을 하셔서 뭐 알게 된 상황이라 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변론기일은 좀 더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상황이고요. 아니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절차 문제에 대해서 네. 민주당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니 왜 이렇게 정당한 절차에 저희가 태클을 걸으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헌재 절차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헌재가 하는 게. 국민의힘이 보통 지적을 하면 민주당이 반박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반박조차도 그런 안 것도 하는군요. 잘 없어요. 예. 그러고 뭐 네. 하는 얘기가 불복 빌드업이냐 이 얘기 정도만 하지. 네. 헌재 절차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예. 근데 그것도 너무나 이상한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이라도 이건 이렇게 서두르면 예. 큰일 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의원들을 몇 번 접견을 하고 계신데 어제도 대통령 만난 게 한 5분 정도 의원이 다녀오셔서 옥중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거리로 나온 지지자들, 뭐 청년들 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뭐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반대 집회, 탄핵 반대 집회 나가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을 얘기를 하신 것 그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옥중에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시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뭐 네.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청년 부분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저희 이제 소위 보수 단체 집회에 나오는 그 지지자들이 예전에는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은 보면 청년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깜짝 놀랄 정도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어른들이 보통 청년들이 뭐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예.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나라 걱정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또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네. 뭐 헌법재판소의 문제, 사법부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즘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못지않게 나라를 걱정하는구나. 나라를 걱정하는 방식은 비록 다를 수 있지만 예. 우리 청년들도 대한민국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라는 주체적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구나. 네. 뭐 그런 부분에 말씀들을 많이 전달을 받으시고 또 본인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뭐 접견한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당의 뭐 뒷받침이라든지 당이 좀 단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메시지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자꾸 접견을 가서 옥중 메시지를 받아오고 그걸 전달하고 이런 걸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가신 분들이 이게 뭐 그저께 이제 우리 저 두 대표가 다녀오셨는데 예. 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 네, 또 가시다 보면 기자들 전화 뭐 잘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예. 받거든요. 엄청 하겠죠. 그럼 뭐 네. 일체 함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이제 한마디 한마디 나간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언론에 전달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이것은 나의 메시지니까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라든지 이런 예. 것은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하는 어떤 취재진에 예, 답하다 보니 다녀오신 분 예. 어제 다녀오신 분하고 제가 잠시 있었는데 그 네. 차 한잔 마시는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이 채널A 기자를 비롯해서 예. 많은 기자들이 무슨 얘기 나누셨냐, 뭐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 예. 그중에 인상적인 얘기는 없었냐 네. 이렇게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또 그래도 뭐 아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지 예. 대통령이 옥중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에 그 임금님이 무슨 뭐 하교를 내리듯이 이런 예. 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 건 아니고
뭐 30분 정도 면회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네. 주로 이제 나라 걱정이 되겠죠. 당 걱정, 예. 나라 걱정. 그 정도를 언론에 전달하는 정도로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 차원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와서 그대로 뭐 전파해라 뭐 이런 느낌은 아니다. 오히려 예. 조금 자제해 달라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고 예. 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질문을 받다가 보니까 예. 그런 얘기들을 또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어제 신동욱 대변인이 기자들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주말에 동대구역 앞에서 경찰 추산으로도 5만 2천 명 정도가 모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걸 극우 지지자 뭐 이렇게 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극우 집회로 좀 묘사하는 문제점을 굳이 왜 언급을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건 저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 예. 당 의원들, 저희 지지자들도 요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의 의사를 표출을 하는데 예. 이거 왜 극우라고 표현을 하느냐. 네. 제가 우리 저희 그 지역구에서 만나는 분들도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중도였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나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그 뭐 종교 집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극우 네. 집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 언론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언론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저희 보수단체에서 집회를 하면 꼭 극우라는 표현들을 쓰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난 토요일 날 동대구역 집회를 지상파와 종편 뉴스 전문 채널들이 어떻게 제목을 달았는지를 저희가 쭉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제가 무작정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수의 언론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분들은 시민들이 외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민들이 예. 외쳤다. 네. 그리고 저쪽 집회에 나온 분들은 뭐 종교 집회라든지 예. 또는 뭐 우파 집회라든지 극우 지지자들이라든지 극렬 지지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현 자체가 그건 집회 참가들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예. 겁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반드시 우리 언론사의 편집진도 제가 무슨 언론에 영향력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촛불 집회를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언론들이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서 뉴스를 했습니다. 뭐 거의 예. 하루에 촛불 집회 하루 열리는 날은 막 30분씩 40분씩 지상파가 뉴스했거든요. 예. 그런데 숫자로 보면 그저께 동대구역에 나오신 분들 숫자나 2017년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랑 비슷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냥 동대구역에서 이런 집회도 있었다 정도지 현지 언론 추산으로 15만 명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15만 명이 나온 집회를 그냥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있었다 정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언론인 출신이시고 또 하니까 더 그렇게 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에 대해서 좀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제 신동욱 대변인께서는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일단 선은 그으셨어요. 지금 정확한 당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 네. 사실 조기 대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3, 3, 5 사적인 자리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기 대선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고 예. 제 대변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입장은 조기 대선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선 준비를 하겠다고 나오는 분들은 대통령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든 야든 네. 야당에도 대선 출마 선언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지금 국민들 중에 대부분이 야 우리는 대선 조기 대선 치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현직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대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저희 당 그 일테면 뭐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야당 지도자들 중에서도 네.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분들은 국민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주 작은 정당의 일부 후보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있지만 네. 그거는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탄핵 결정이 된다면 그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 내가 뽑은 국회 대통령이 어쨌든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탄핵 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 이제 버젓이 있는데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우클릭 행보를 좀 많이 보이다가 어제는 보면 주사일 근무제를 좀 다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어제 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조금 전에 조홍천 전 의원님도 네. 한숨을 굉장히 많이 쉬는 걸 봤는데 저는 예. 사실 이재명 대표 어제 연설을 들으면서 장시간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관통하는 메시지, 일관된 메시지가 없었나요? 없고 뭐 예를 들면 주사일제 문제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지금 그 대한민국이 우리가 무슨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늘리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미래 경쟁력과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업종의 개발에 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주 52시간이라는 족쇄를 좀 풀어주고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일할 때는 뭐 주 52시간이 아니라 뭐 좀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것인데 그 얘기를 지난주에 본인도 했어요. 본인도 그 본인들 토론회에서 했는데 예. 그럼 주 4일을 하자 그러면 그럼 뭐가 진심입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전혀 네. 앞뒤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잘사니즘이라는 걸 주장했잖아요. 예. 잘사니즘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좋은 기업들 뭐 미국의 일테면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키워서 잘 살자는 것인데 그러면서 다시 주 4일 근무를 얘기를 하고 네. 또 재벌은 뭐 아까 조홍천 의원 예전에 자기 재벌 해체 정치생명 걸겠다고 그랬다가 예. 갑자기 삼성쯤 되는 회사를 뭐 몇 개를 더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라든지 네. 이런 얘기들이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네. 나는 딱 벌어지게 잘 차려진 한정식 먹고 싶은데 네. 그 식재료는 준비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음. 국민들에게 내가 집권하면 여러분들에게 딱 잘 차려진 한정식을 한 상을 내가 대접할 거야. 네. 그런데 뭐 식재료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제 메시지는 좌클릭이다 우클릭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나오신 분들이 좀 일관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짧게 이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현실화는 쉽지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개헌을 해야죠. 개헌을 해야 되는데 예. 입법으로도 된다는 게 좀 민주당 생각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입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입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이것도 역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개헌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이잖아요. 네. 그 국민- 명확한 얘기를 아직 하지를 한 적이 않았죠. 없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어제 개헌 얘기를 하셨어야죠. 예. 저는 이거보다 차라리 그냥 현실적으로 가능한 무슨 형사처벌 받으신 분들은 그 기소된 시점부터 나중에 세비를 다시 회수한다라든지 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본인도 계속 주장해 온 것이니까 네. 그걸 확실하게 뭐 철폐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라든지 예. 이 정도를 얘기하면 저희 당도 그냥 즉각 호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느닷없이 국민 소환제를 하면 저희 당이 그 제목만 보고 그래 그럴듯하네 라고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이게 뭘 뜻하는지를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 당이 어제도 뭐 굉장히 입장을 많이 이제 언론사에서 물어오는데 무슨 논평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뜬금없는 얘기들 자꾸 하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